그 가슴에 좀 멍울이 만져진다고 하면은 이제 유방암으로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통증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 예전에 없던 게 새로 만져지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그리고 한쪽 유방에만 국한됐고 단단한 명울이 만져지는 경우, 또 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유두가 함몰되는 경우, 또 한쪽 유두에서만 나오는 혈성, 피 색깔의 분비물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검사를 권고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강영준 교수입니다. 저는 유방암을 진료하고 있고요. 수술, 그리고 전신치료요법, 또한 요즘에는 로봇 수술과 임상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3만 명이 새로 진단되었고, 진료받는 환자는 4년 만에 22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흔히 유방암은 고령에서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여성은 서구와 달리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26년 1월 발표된 2023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도 여성의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진단 시점 평균 연령은 2000년 46.9세에서 21년도에 53.4세로 점차 올라가고 있지만 40대 이하 젊은 환자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이 한국 유방암의 특징입니다. 20에서 40대에서 유방암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위험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생활습관 변화가 있고, 빨라진 초경, 늦은 초산, 출산 및 수유 감소 등 여성 호르몬 노출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던 사례가 진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적 요인인데요. 특히 BRCA1, 2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평생 유방암 발생 위험이 60에서 80% 정도로 보고됩니다. 다만 유전적 변이로 발생하는 유방암은 전체 한 5에서 10%, 가족 내 위험 요인을 공유해 발생하는 가족성 유방암까지 포함해도 약 15에서 25%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유전자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금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긴 경우, 즉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출산이나 무출산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음주, 흡연,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의 장기 사용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프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초기 유방암은 통증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 예전에 없던 게 새로 만져지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그리고 한쪽 유방에만 국한됐고 단단한 명울이 만져지는 경우, 또 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유두가 함몰되는 경우, 또 한쪽 유두에서만 나오는 혈성, 피 색깔의 분비물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통증 유무와 관계없이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 5년 상대 생존율은 국한 단계에서는 99.2%지만 원격 전이가 있는 단계에서 발견되면 50.4%, 그러니까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한국 유방암학회 검진 권고는 30세 이후에는 매월 자가검진을 하고 35세가 넘어가면 2년 정도마다 의사 진찰을 받고요. 40세 이상부터는 1,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하면서 필요하면 초음파도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브라카, 앞서 말씀드린 브라카 변이 등 유전적 고유 연구는 더 이른 나이부터 검진을 시작하고 유방 촬영술에 더해서 MRI 검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가검진은 이제 생리가 있는 여성분들은 생리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폐경 후 여성은 매달 같은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는 게 권장됩니다. 근데 자가검진만으로 진단되는 게 아니라서요. 변화가 느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은 꼭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 위치, 림프절 전이 여부, 원격 전이, 호르몬 수용체나 허투 같은 분자 아형, 또 환자의 전신 상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대부분의 초기 유방암은 수술을 먼저 진행합니다.
다만 종양이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일부 분자 A형에서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해서 종양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가 요즘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방을 더 많이 보존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 후 추가 치료에 대한 방향성도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좀 항암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분자 A형에 따라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진행하고요. 최근엔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술 범위를 줄이고 치료 후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성적은 꾸준히 좋아져 왔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5년 생존율이 약 80%였는데 가장 최근 통계에서는 94.7%까지 올라왔습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그 다음으로 높은 수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치료 측면에서는 분자 A형과 병기에 따라 맞춤 전략이 발전했습니다. 고위험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수술 전 항암 치료에 면역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전이성 환자에서도 일부 사용됩니다. 영상의학과 그리고 병리 분야에서는 요즘 한창 다른 분야에서도 핫한 AI 기반 진단 보조 도구가 도입돼서 판독의 일관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고 디지털 병리 영상에서 예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치료법도 조기 발견을 대체하진 못합니다. 국한 단계에서 진단된 경우와 원격 전이 단계에서 진단된 경우에 생존율 차이가 큰 만큼 정기검진과 평소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